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한 옵티멀 헬스, 최적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우리 혜란님 이야기에 사실 서두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뉴트릴라이트 만나서 다행이었다, 뉴트릴라이트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뉴트릴라이트에 집중하시는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 혜란 씨가 가족의 건강, 특히 아픈 아이가 약으로 또 의학으로 그 혈압이나 어떤 수치를 컨트롤해야만 하는 상황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또 약이 잘 활용되게 하는 데에 영양학적인 시도를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혜란 씨가 영양학적인 공부를 하셔서 정확한 영양학적 지식이 입력이 되셔서 그랬기 때문에 봤더니, 그럼 어떤 영양제로 영양소를 내가 먹는 음식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해야 할까라고 또 고민을 하다 보니, 뉴트라이트라는 걸 누군가에게 의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뉴트라이트를 공부해 보니 가장 음식에 가깝게 가장 편안하게 고농축 영양소로 나의 가족의 영양, 또 아픈 아이의 그 현대의학의 처치의 부작용이나 또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아셔서, 정확하게 아셔서 적용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로 서문을 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구나 수명이 120세가 된 시대에 건강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까도 우리 갱년기 팀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 갱년기, 아마 50개월 이런 거는요, 빠르게도 넘어가서 먹고 살기 바빠서도 넘어갔고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갱년기를 극복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긴 수명을 정말 삶의 질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오늘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제가 신소영의 무빙업에서도 또 다룰 책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옵티멀 헬스거든요. 의학 전문가로서, 또 영양의학자로서, 예방의학자로서 아주 그 현장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분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지식을, 정보가 아닌 지식을 이 책에 집약해 놓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가장 이분이 이 책을 쓰신 거, 이유, 그리고 이 책을 활용하는 법. 항상 저는 책을 사면은 이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이 뭔가 라는 데 가장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올바른 목적이다, 그리고 와닿는다라고 하면 그 책을 끝까지 읽어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자기에 대한 소개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0년, 300년 전에는 세계는 건강에 대해서 무지했다. 근데 지금은 오래 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 정보가 넘쳐난다. 그렇지만 그 중에 많은 것이 거짓이거나 또 서로 모순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헷갈릴 때 많지 않나요? TV나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뭐 다 블로그 뭐 다양한 거에 건강 정보는 조금만, 아마 우리 갱년기 제가 50견 쳐도 굉장히 다양한 게 나와요. 이 홍수 속에서 제가 어떤 걸 선택해서 활용할 거냐는 또 다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일단 많이 배웠으면 기본적으로 알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내가 배우지 않은 분야는 또 여전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이 배워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분이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와 지식은 다르다. 정보는 우리 그냥 막 근거가 없는 수많은 의견들이 정보이고요. 지식은 근거가 있는 팩트, 사실이 지식입니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하죠. 특히 건강에 관련돼서 저는 참, 제가 이제 민간요법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생강을
생강철, 얼마 전부터 생강철이잖아요. 끓여갖고 먹는다거나 이 차로 어차피 차를 마실 거 그렇게도 하지만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현혹되어 있고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근거를 모를 때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위험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내가 지난 22년 동안, 이 책이 나온 지 한 10년이 넘었죠? 예. 22년 동안 예방의학자로서 동료들과 함께 진료하고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검진하여 얻은 지식을 통합해서 보여주고 그 지식을 당신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커피 마시면서 남편과 이 책을 읽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참 그 선한 의도를 가진 분이라는 게 곳곳에 느껴져요. 가장 쉽게 본인이 노력한 수십 년간 농축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나의 이 책이 두꺼운 두께에 놀라지 말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또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도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처음에는 영양학적인 관점에 맞춰서만 이야기를 하려다가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쪼개져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제가 우리 프리어스에서 신소영의 무빙업과 함께 정규 채널로 매주는 아니더라도 건강에 관련된 이 8가지 기둥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볼게요. 먼저 이분이 우리 모두는 건강하길 원한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옵티멀 헬스. 책의 제목이 옵티멀, 스펠링이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옵티멀 헬스예요. 즉 최적의 건강이다. 그냥 건강은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최적의 건강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제 또래, 아까 우리 숙현님도 제 또래 분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죠. 저도 또래 분들과 운동도 하고 하는데 건강 얘기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예요. 특히 저희 나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분이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 높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정보로 고기를 먹지만 고기만 먹진 않고 다양하게 균형 잡히게 잘 먹는데 그냥 체질이 그런가 봐요. 결론은 체질이 그런가 봐요. 왜냐면 아들은 제가 봤거든요. 날씬하고 예쁘고 키도 크고 멋진 체형을 가졌어요. 체격을 가졌어요. 근데 아들도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체질이 그런가 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어쩌면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론 체질이라는 건 맞아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체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전적인 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야. 내가 바꿀 수 없어. 내가 노력할 수 없어. 혹은 더 깊은,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내가 바꿀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이 많이 걸리는 가족들 중에 암이 많이 걸렸거나 혹은 비만이 많거나 심혈관 질환으로 질환이 몇 분이 계신다거나 이러면 두려워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유전자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DNA에 그런 암이 발현되기 좋은 정말 체질이라거나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발현되지 않느냐, 환경이 결정한다. 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희소식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가면 유전적인 소인도 얼마든지 발현되지 않도록 바꾸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유전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 프리어스에서 건강을 다루는 채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건강, 또 신체적인 건강, 그로 인한 정신적인 건강을 다룬 채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 나름의 저도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던 주부였고 실제로 몸에 호르몬 계통의 병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요번에 갱년기가 오면서 또 하나 깨달은 건 뭐였냐면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호르몬 계통의 질병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때 뉴트릴라이트를 통해서 영양학적인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한 호르몬 상태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거는 그렇기 때문에 쭉 나는 갱년기 시대가 오건 뭐 폐경이 오건 나한테 그런 문제는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놀랍게도 이거 제가 의식한 거 아니거든요.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호르몬 계통의 불균형을 아주 심하게 겪었던 저로서는 폐경이 오고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을 때 분명히 갱년기적 증후가 다른 사람보다 올 가능성이 유전적인 소인 혹은 그 전의 소인으로 그죠?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더라라는 거죠. 이걸 제가 놓쳤기 때문에 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한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I am, 나는 이거 영어 문법 틀리면 또 얘기해 주세요. 나는 나를 정의하는 거죠. 이거 문법 틀린 거 하나도 없죠. 맞죠? 네, 여기 영어 전문가 우리 이숙현님. 네. 나는 내가 먹은 것이다. 직역하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머리 모발 상태 끝부터 발톱 아까 족저근막을 발가락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발가락 손톱 발톱 끝까지 구성된 거는 지금껏 내가 먹어온 것들로 구성되었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근데 더 저는 이제 바꾸고 싶은 거는 이제 영어로는 못 쓰겠어요. 길어서. 나는 지금 현재 나의 건강 상태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내가 먹은 것 플러스 내가 컨트롤하거나 또 컨트롤하지 못했건 모든 환경의 집약체이다. 나의 상태는. 예, 이렇게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예,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 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나는 내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환경의 총체 그리고 그 환경은 나의 사고방식 환경을 활용한 나의 사고방식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걸로 집약된다. 라는 걸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공감하면서 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적의 건강, 내가 어떤 유전적인 소인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혹은 거꾸로 아주 좋은 유전적인 그죠? DNA를 가지고 있다 해도 환경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죠? 만성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건강을 생각해서 뭐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 질환. 만성 질환이라는 의미가 참 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죠? 그냥 금방 해결되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만성적인로 지니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질환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각종 암 그리고 각종 심혈관 질환,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각종 자가 면역계 질환, 즉 알러지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벌써 세계보건기구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질병으로 명명되어졌던 뭘까요? 비만. 예, 이것도 또 따로 반드시 비만은 따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체중만이 아닌 체성분의 불균형. 을 말합니다. 예, 체지방이 과다인 걸 말하죠. 비만, 또 뭐 있을까요? 당뇨. 네, 이러한 끝이 없는 지루한, 늘 함께하는 한 번 오면 예, 끝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수칙을 8가지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가지를 간단하게만 이미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단지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해보자. 내가 바꿀 나의 습관이 무엇인지 예,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만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한다.
이게 사실은 어쩌면 전부 다예요. 만성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한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데요. 뭐 음속어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만성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생활 습관 안에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있다, 현재.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여전히 답은 없으신 걸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 사실 다 나왔어요. 정말 우리 몸이 회복하고 치유하는 수면의 질은 어떠한가? 수면의 시간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 몸을 구성하고 면역계, 우리 너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면역계의 근본이 되고 있는 어떤 영양소의 균형은 맞는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가? 예. 그리고 나의 정신적인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가. 그래서 호르몬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각종 감염병이나, 그죠? 위생, 질환에 혹시 안 좋은 환경이지 않은지 늘 들여다보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가.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가지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쓰면서 나는 또 하나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습관을 바꾸지는 않고 문제가 왔을 때 그 질환만을 없애기 위해서 상업적인 매체의 대상이 되지, 이용당할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어떤 거 하나만 바꾸면, 요것만 먹으면, 이것만 자르면, 이것만 하면 한 방에 해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이분이 얼마나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간애를 가졌는가 사실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첫 번째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게 운동이에요. 저도 이제는 늘 뭐 세계 보고, 저는 건강에 대한 강의를 참 많이 해오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일하는 일에서도 있어서도 그럴 때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는 건강의 4가지 요소 이야기할 때 언제나 운동은 맨 끝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나 운동, 적절한 휴식과 수면,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건강한 정신, 이게 4가지를 또 크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이 제일 처음이라는 거. 이거는 모든 만성 질환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더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돈 많이 들이지 않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걸어 다닌다거나 뭐 걷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특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운동은 걷기. 약간 빠르게 걷기. 근데 오늘 또 우리 새롭게 하나 배운 거 있죠. 뭐라고 볼토. 힐볼토. 예, 배운 거 자꾸 써먹어야죠. 그죠? 힐볼토로 걷는 습관이면 더 좋겠죠. 덩어리로 걷는 습관 말고. 네, 그리고요. 3번째가 양질의, 이제부터 영양소에 대한 게 2챕터가 나와요. 2파트인데, 양질의 대량 영양소. 이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를 이야기해요.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생명에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 탄단지. 제가 이 이야기를, 탄단지 비밀을 15년 동안 외쳐왔는데 요새는 무슨 샐러드 식당도 탄단지 샐러드 뭐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작권을 낼 걸 그랬어요. 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을 구성한다라는 건 여러분 보시는 겉모양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뇌, 머리, 근육, 그죠? 지방층, 뭐 다양한 거. 그다음에 호르몬, 뼈, 혈관, 혈액, 그 구성하는 구성 영양소고, 대량이라는 거는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 오늘은 이 3가지 영양소는 양질의 급원식품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번 이야기하고 갈까요? 양질의, 네, 미량 영양소.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항암 역할을 해주는 식물 영양소를 총칭하죠. 네.
미량 영양소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영양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시간에 나눌 이야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기농으로 재배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지속 가능한 환경 속에서 사육된 축산물에 의한 육류. 여기 지금 단백질, 지방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요. 예, 가장 쉽게 말해서 비싼 거. 예, 를 드셔야 되는데요.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만 할게요. 대량 영양소는 많은 분들이 비만을 컨트롤 하려고 하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다이어트 열풍은 정말 그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이 강한데요. 그래서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아예 탄수화물을 줄인다.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독이다. 그게 사실은 저렴한 양질이 않은 단당류에 노출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다양한 광고 속에서 노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누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열량을 가장 많이 45%에서 65%까지 탄수화물로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쓰셔야 돼요. 근데 저탄고지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항체 반응, 면역 반응, 호르몬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칼로리로 써서 우리 몸은 그때부터 아사 상태. 많이 먹지만 굶어서 내 몸의 각종 생화학 반응, 특히 여러분 알기 쉽게 면역 반응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비윤리적인 상업적인 매체가 내놓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비율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이 그 다음 15%에서 20% 맞나? 그리고 단백질이 10%에서 20% 요렇게 차지해서 거의 100% 정도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은 예전에는 음식 자체가 부족할 때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나라엔 그러기도 하지만 부족하고 우리가 육체 노동을 많이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대량 영양소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라는 게 인사지만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잘 먹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내 몸에 들어가서 구성 성분이 되어주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각종 생화학 반응, 즉 면역 반응을 하는 모든 역할은 미량 영양소의 담당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이 환경이 아닐 때 사실은 이 미량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약을 많이 먹었거나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거나 이 영양소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몸이 불균형에 심각하게 초래되었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미량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 내에 언제나 존재해줘야 되는 미량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식물 영양소가 없을 때 우리 몸은 뇌가 죽는다, 위기 신호로 계속 신호를 내려서 이빨에 있는, 뼈에 있는, 모발에 있는, 그리고 각종 장기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매일같이, 매일매일, 이거는 어느 날 먹어주고 며칠 쉬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먹어줘야 된다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양소에 늘 관심이 많았어서 지금도 영양소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다시 또. 그래서 아까 우리 혜란님도 그랬고 우리 갱년기에 초대되어 주신 분들도 영양소의 균형을 맞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환경도 컨트롤했다. 지금과 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대기오염의 환경도 컨트롤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핍됐던 미량 영양소를 채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건 또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적절한 의료일 거예요. 5번째가 정신적인 부분이네요. 심적, 정신적인 건강과 긍정적인 태도. 그래서 비관적이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도 기질도 좀 있죠. 예,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는 사람,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또 화를 많이 내거나 그런 비관적인 태도가 굉장히 우리의 호르몬 체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환경을 컨트롤하면서 많이 제어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너무나 중요했던 이거는 사실은 갱년기뿐 아니라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
수면과 휴식 3분의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수면에 쓰여져야 되는 게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미니멈 6시간은 제대로 잘 자야 됩니다. 내 몸이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해독해주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 8가지는 다 같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또 나누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요 하나하나의 카테고리에만 알려드려도 그거에 맞는 특성들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가 양질의 의료. 사실은 이 부분에선 저도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그냥 물론 내 몸은 내가 의사죠. 그리고 내 몸에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몸에 관심이 갖고 잘 알아야 하지만 어찌됐건 적절하고 아주 양질의 의료 서비스나 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요번에 이 50견을 제대로 운동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서 가서 그 의사 선생님들 절대로 환자에게 10분 이상 내주시나요? 저한테 20분의 시간을 내주셨고요. 20분.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 주셨고 정신적인 여기 아까요. 그죠? 심리적 안정을 주셨어요. 오래 갈 거니까 그러려니 해라. 그리고 운동도 가르쳐 주셨고. 그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1년 넘게 지금 그죠? 예,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건강한 환경, 그다음에 양호한 위생. 그래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것들을 케어하는 습관, 손 씻기, 가글하기, 영양소 균형 챙기기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요. 대기오염, 미세먼지, 중국의 산업화에 의한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 여기서는 제가 그다음에 수질오염에서는요. 저도 늘 이분이 가장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집에서 정수된 가정용 정수기로 정수된 정수물 외에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플라스틱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플라스틱에만 주로 집중했던 게 좀 커요. 플라스틱의 피해. 그런데 이분은 그 생수 회사의 생리 유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수돗물이 80%이다. 그리고 좋은 급원지 물을 썼다 해도 그걸 정수하고 마지막 페트병에 플라스틱병에 담기는 2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제대로 정수하는 좋은 정수기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시고요. 왜냐하면 수돗물의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약물 오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 정수기를 선택할 때 NSF의 기준에 의해서 약물을 제거해주는 정수기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설치하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입니다. 예,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양한 화학 약물들, 그래서 유전자 오염, 변형을 일으키는 항생제 및 다양한 약물들을 엄청나게 수돗물에 버리잖아요. 이건 아직 완전히 선진 시스템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건강한 위생과 환경에 의한 피해 또한 양질의 영양소들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영양소의 컨트롤 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결론은 오늘 최적의 건강의 결론은 이제 다음 이어질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먹는 식단을 여러분 그동안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셨던 것처럼 양질의 대량 영양소인가 양질의 미량 영양소인가 그리고 그 균형은 얼마나 맞는가 이 책을 사서 보시면서 지식을 근거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우리 스스로 계몽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셔서 다음번에는 이제 영양소로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